한가을 오후 윤말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오래된 화장품 파우치를 열었지요. 주름진 얼굴에 곱게 분을 바르고 옅은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손녀 지은이의 2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옷장에서 오래전부터 아껴 입던 트렌치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많이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코트였지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가죽 지갑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안에는 평생을 아껴 모은 용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녀에게 멋진 선물을 사주고 싶었거든요. 베란다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말순 할머니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나이 들어 더욱 깊어진 주름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한때 유통업계를 이끌었던 전설의 여제라 불리던 그 기품은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했습니다. 거실 탁자에 놓인 오래된 사진첩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는 젊은 시절 백화점 개업식에서 리본을 자르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지요. 말순 할머니는 그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몇십 년이 흘렀지만 그때의 설렘과 자부심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말순 할머니는 편한 슬리퍼를 신고 검소한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화려한 옷이나 가방은 없었지만 그것이 말순 할머니의 삶이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실용성을, 사치보다는 검소함을 택한 일생이었지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말순 할머니는 백화점이 있는 도심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옛날에는 저 자리에 작은 시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지요. 변한 건 도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도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서로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제는 각자의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은 말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나오는 외출에 설레었습니다. 손녀 지은이는 명품 가방을 갖고 싶어 했지만 말순 할머니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손녀를 위해 평소와 다른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지요. 백화점이 보이자 말순 할머니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온 힘을 다해 일했던 그곳이 이제는 더욱 화려하고 웅장해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향하는 말순 할머니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방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만 해도 말순 할머니는 알지 못했지요. 백화점 입구를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과 향수 냄새가 말순 할머니를 반겼습니다. 예전에 그녀가 일했던 때와는 많이 달라진 풍경이었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백화점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한때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일부였는데 이제는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지요. 명품관 입구에 도착한 말순 할머니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화려한 로고들과 번쩍이는 장식들 사이에서 자신의 낡은 코트와 슬리퍼가 어색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손녀를 생각하며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명품관 안은 고요했습니다. 몇몇 젊은 여성들이 진열대 앞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있었고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곳곳에 서 있었지요. 말순 할머니는 진열대에 놓인 가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방이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손녀 지은이와 잘 어울릴 것 같았지요. 가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말순 할머니의 귀를 찔렀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이건 예약 고객만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말순 할머니는 놀라 손을 거두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매서운 눈빛의 젊은 여직원이 서 있었지요. 직원의 표정은 냉랭했고 말투에는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순간 당황했지만 오랜 세월 단련된 침착함으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손녀 선물로 보려는 거였습니다. 구매할 생각이 있어서요. 말순 할머니의 말에 직원은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더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가시 돋친 말을 이어갔지요. 할머니, 여기 말고 지하에 행사 상품 있어요. 거기가 더 적당할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요.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지요. 명품관을 나오면서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어디든 그냥 막 들어오셔. 저런 분들은 명품이 뭔지도 모르시면서. 말순 할머니의 등 뒤로 던져진 말들은 화살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죠. 일생을 겪어온 풍파에 비하면 이 정도 수모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마음 한 구석이 아팠을 뿐이었지요. 그런 말순 할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던 한 젊은 남자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뭔가 생각난 듯 말순 할머니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서둘러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실로 향했지요. 백화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말순 할머니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결국 손녀의 선물을 사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오랜만에 방문한 백화점에서 겪은 수모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지요. 버스를 기다리며 말순 할머니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코트, 머리가 흐트러진 모습.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말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소박한 저녁을 먹으며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일이 어떤 날이 될지 모른 채로요. 다음 날 아침 백화점 본사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와 달리 회장이 직접 긴급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이었죠. 직원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한 채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정중호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평소 온화한 표정의 정 회장의 얼굴이 이날만큼은 심각했지요. 어제 우리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 회장의 첫마디에 모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제는 특별한 일이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정 회장은 이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업계를 만든 분이 우리 백화점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은 누구냐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정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윤말순 여사님입니다. 제가 백화점에 입사하던 해 그분이 본사 유통기획실 부사장이셨지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침묵에 빠졌습니다. 윤말순이라는 이름은 백화점 업계에서 전설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국내 백화점의 기틀을 다진 인물이자 한국 유통업계의 개척자였지요. 특히 나이 든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에게 윤말순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었으니까요. 정 회장은 어제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명품관에서 한 직원이 윤말순 할머니를 무시하고 내쫓은 일 그리고 그 뒤로 던져진 모욕적인 말들까지 모든 내용을 전해들은 직원들의 표정은 경악을 넘어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명품관 팀장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저희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명품관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저도 이 일을 어젯밤에야 알았습니다. 감사팀 직원이 보고해줬지요. 그 직원이 과거 윤말순 여사님의 사진을 본 적이 있어 얼굴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정 회장은 테이블 위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윤말순이 당당하게 서 있었지요. 백화점 개업식 사진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사진을 보며 더욱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할머니가 바로 이 사진 속의 당당한 여성이라니 믿기 어려웠지요. 오늘 명품관은 내부 점검을 이유로 하루 휴점합니다. 저는 지금 바로 윤말순 여사님 자택으로 가겠습니다. 직접 뵙고 사과드릴 겁니다. 정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 회장은 한 가지 더 지시했지요. 그리고 내일 윤말순 여사님을 다시 모셔오겠습니다. 전 직원이 준비하세요. 우리가 어떤 분을 모시는지 제대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 회장은 바로 차를 타고 말순 할머니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지요. 회사의 원로를 이런 식으로 대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윤말순이라는 인물은 정 회장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가 신입사원이던 시절 윤말순은 그를 발굴하고 키워준 멘토였으니까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정 회장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윤말순이 백화점을 위해 바친 열정과 노력, 그리고 그녀가 늘 강조했던 고객 존중의 정신까지 그 모든 가치를 잊고 살았다는 자책감이 정 회장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지요.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일을 바로잡겠다고. 말순 할머니의 아파트는 오래되었지만 깔끔했습니다. 높은 건물이나 호화로운 인테리어는 없었지만 단정하게 정리된 공간에서 주인의 생활 철학이 느껴졌지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연 말순 할머니는 현관 앞에 서 있는 정 회장을 보고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즉시 알아보았지요. 주모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말순 할머니의 눈에 반가움이 어렸습니다. 정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사님, 죄송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 회장을 안으로 초대했지요. 거실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 회장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했고 말순 할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 손을 저었지요. 그런 일로 회장님이 직접 오실 필요는 없었는데 별일 아닌걸요. 하지만 정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닙니다. 여사님께서 우리 회사를 위해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순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백화점에서 일하던 시절 고객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늘 강조했던 것들을 회상했지요. 정 회장도 그때를 기억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사님 덕분에 제가 지금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직원들이 여사님을 그렇게 대했다니. 말순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했지만 정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제안을 했지요. 내일 다시 백화점에 와주시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에게 여사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어제의 일은 그녀에게도 상처였습니다. 평생을 바친 백화점에서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 마음 아팠지요. 하지만 그녀는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세상이 변했으니까요. 괜찮아요, 중호 씨. 젊은 친구들이 저를 알 리가 없잖아요. 옛날 일인데. 그래도 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에게는 계획이 있었지요. 아닙니다, 여사님. 이건 단순한 사과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정신을 되찾는 일이에요. 여사님이 세우신 고객 존중의 가치를 다시 일깨우고 싶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정 회장의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손녀의 선물을 아직 사지 못했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정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정에 대해 설명했지요. 그날 오후 백화점은 분주했습니다. 명품관의 모든 직원들이 소집되어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윤말순이라는 인물에 대해 그리고 그녀가 백화점 역사에서 갖는 중요성에 대해 배웠지요. 특히 어제 말순 할머니를 무시했던 직원들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어졌습니다. 한편 말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어 특별한 옷을 꺼냈습니다. 은퇴식 때 입었던 정장이었죠.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품격이 느껴지는 옷이었습니다. 그녀는 내일을 위해 그 옷을 다림질했지요. 내일은 특별한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백화점과 말순 할머니의 집, 두 공간에서는 각자의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지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 때 말순 할머니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은 그녀의 몸에 고스란히 맞았지요. 나이가 들어 몸은 조금 구부정해졌지만 그 옷을 입은 말순 할머니의 모습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머리핀을 꽂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지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녀도 궁금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맞춰 백화점에서 보낸 차가 말순 할머니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기사가 공손히 문을 열어주었지요. 말순 할머니는 조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누리는 의전이었습니다. 그녀가 현역 시절에는 당연했던 일들이 은퇴 후에는 먼 추억이 되었지요. 차창 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변화한 도시를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지요. 그녀가 젊었을 때만 해도 이 도시는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성장한 도시였지요. 마치 자식을 키우듯 이 도시의 성장을 지켜봐 온 말순 할머니에게는 남다른 애정이 있었습니다. 백화점이 가까워질수록 말순 할머니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감정이었지요. 어제는 손녀를 위한 단순한 쇼핑이었지만 오늘은 그녀의 과거와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일했던 공간, 그녀의 열정과 노력이 담긴 곳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지요. 백화점 앞에 차가 멈추자 말순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지요. 백화점 입구에는 정 회장을 비롯한 여러 임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를 본 그들은 일제히 허리를 숙였지요. 깊은 존경을 담은 인사였습니다. 여사님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편안한 미소를 지었지요.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백화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직원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지요. 그들은 모두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이런 환대가 조금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고 화려함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따뜻한 감정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일군 백화점에서 이렇게 존중받는다는 것이 감사했지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말순 할머니는 백화점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그녀 시절에는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지요. 더 소박하고 정겨웠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필연적인 것이었고 그녀도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니까요. 명품관 앞에 도착했을 때 말순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정 회장이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들어가시죠, 여사님. 오늘은 다를 겁니다.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명품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지요. 모든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 말순 할머니를 무시했던 직원의 얼굴은 창백했지요. 정 회장은 말순 할머니를 중앙으로 안내하며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주신 윤말순 여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이 계셨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녀는 백화점이 백화점이기 전부터 이 업계를 세운 분입니다. 직원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경청했습니다. 정 회장의 말이 끝나자 모두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말순 할머니는 약간 당황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감사함이 차올랐지요. 명품관 안에서 말순 할머니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공손하게 대했고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도와주려 했지요. 특히 어제 그녀를 무시했던 직원은 눈물을 머금은 채 앞으로 나와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사님. 제가 무례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 직원의 손을 잡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분노보다 이해가 더 컸지요. 괜찮아요. 젊은 친구가 늙은이를 알아볼 리 없잖아요. 그 한마디에 직원은 더욱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너그러움이 더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지요. 주변의 다른 직원들도 숙연해졌습니다. 그들은 말순 할머니의 품격에 감동받았지요. 정 회장은 말순 할머니에게 가게를 둘러보며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손녀의 선물을 떠올리며 진열대를 둘러보기 시작했지요. 그러다 어제 보았던 그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의 가방이었지요. 이 가방이 좋아 보이는데요. 제 손녀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말에 직원들이 서둘러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가방의 특징과 장점을 자세히 설명했지요. 말순 할머니는 관심 있게 들으며 가방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고가의 제품이었지만 손녀를 위한 특별한 선물로 적합했지요. 가방을 고르는 동안 정 회장은 말순 할머니에게 지난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녀가 은퇴 후 어떻게 지냈는지, 건강은 어떤지 등을 물었지요. 말순 할머니는 담담하게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충실한 나날들이었지요. 은퇴하고 나서는 조용히 지냈어요. 가끔 옛 동료들과 만나기도 하고 손녀를 돌보기도 하고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지요. 정 회장은 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감동했습니다. 한때 백화점 업계를 주름잡던 전설의 여제가
이렇게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다니 존경스러웠지요. 그는 말순 할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여사님, 우리 백화점의 자문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와주셔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말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미 은퇴한 상태였고 조용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에 대한 애정은 여전했지요. 그곳은 그녀의 제2의 집과도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생각해 볼게요. 아직 결정하기는 이르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말순 할머니의 경험과 지혜가 백화점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지요. 특히 요즘 같은 경쟁 시대에 창업 정신을 다시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말순 할머니는 백화점의 변화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가 은퇴한 이후 백화점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궁금했지요. 정 회장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확대로 인한 위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말순 할머니는 관심 있게 들으며 가끔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조언은 단순하지만 본질을 꿰뚫는 것들이었지요. 특히 고객의 마음을 읽어라라는 그녀의 철학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정 회장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백화점 내부의 말순 할머니의 방문 소식이 퍼졌습니다. 여러 부서의 직원들이 그녀를 만나기 위해 모여들었지요. 그 중에는 말순 할머니의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직접 본 적은 없는 젊은 직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말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 회장은 말순 할머니를 직원들에게 소개하며 그녀의 업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백화점 초창기에 그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혁신을 가져왔는지 등을 설명했지요. 직원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경청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순 할머니는 더 이상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존경받는 선구자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모든 관심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하며 때로는 재미있는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지요.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백화점의 역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가 깊어가면서 말순 할머니는 손녀의 선물을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보았던 그 가방이었지요. 말순 할머니는 가방을 구매하려고 지갑을 꺼냈지만 정 회장이 말렸습니다. 여사님, 이건 회사에서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말순 할머니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정 회장의 진심 어린 마음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지요. 가방은 정성껏 포장되어 말순 할머니의 손에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가방을 바라보며 손녀의 기뻐할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오후가 깊어갈수록 백화점 안에는 특별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방문 소식이 백화점 전체에 퍼지면서 여러 부서의 직원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지요. 그들 중에는 말순 할머니를 직접 알았던 나이든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가움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순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여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 정미경입니다. 제가 신입 때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말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젊은 미경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아, 미경이구나. 많이 변했네. 부장까지 올랐다면서? 잘 지내고 있니? 두 사람의 대화는 오랜 시간을 뛰어넘어 이어졌습니다. 주변의 젊은 직원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요. 그들에게 말순 할머니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백화점에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정 회장은 직원들에게 말순 할머니의 업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백화점 초창기에 어떤 혁신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했는지 등을 이야기했지요. 젊은 직원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말순 할머니가 도입한 고객 중심 서비스 철학이 지금까지도 백화점의 핵심 가치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놀라게 했지요. 여사님은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백화점이 오늘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철학 덕분입니다. 정 회장의 말에 말순 할머니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어려 있었지요. 그녀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크게 자랐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오후 티타임이 마련되었습니다. 백화점 최고급 카페의 한쪽이 특별히 준비되었지요. 말순 할머니는 정 회장과 몇몇 임원들, 그리고 오래된 직원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추억이 공유되었지요. 백화점 초창기의 어려움, 위기를 극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성공의 기쁨까지. 여사님, 기억하십니까? 첫 세일 행사 때 너무 많은 고객이 몰려와서 문이 부서질 뻔했던 일을. 그럼요. 그때 급하게 직원들을 동원해서 입구를 통제했었지요. 그날 밤 모두가 지쳐서 쓰러졌었죠. 과거의 이야기들이 오가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세월의 무게와 성취의 기쁨이 함께 담겨 있었지요. 말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느끼는 소속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티타임이 끝나갈 무렵 젊은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여사님, 혹시 젊은 직원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말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외모나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 말에 모든 직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특히 어제 말순 할머니를 무시했던 직원들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지요. 말순 할머니의 한마디는 그들에게 깊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말순 할머니는 손녀 지은이를 위한 가방을 포장하여 받았습니다. 명품관 직원들이 정성껏 선물 포장을 해주었지요. 말순 할머니는 그 가방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손녀가 좋아할 것이라 확신했거든요. 정 회장은 말순 할머니에게 백화점 홍보대사 제안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백화점과 연결되어 가끔 조언을 해주고 특별 행사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지요. 말순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백화점에 대한 애정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제안을 받아들였지요. 자주는 못 오겠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아직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요. 정 회장은 기뻐하며 말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선물을 전했지요. 백화점 초창기 사진들을 모아 만든 앨범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 앨범을 받아들고 감동했습니다. 그녀의 젊은 시절, 그녀의 열정과 꿈이 담긴 사진들이었으니까요. 어느새 귀가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모든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도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그녀가 백화점을 나서려는 순간 한 직원이 달려와 물었습니다. 여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제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도 왜 다시 오셨나요? 말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지요. 손녀가 백화점에서 일하겠다고 하길래 미리 경험 좀 시켜봤어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놀라움과 감동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지혜와 너그러움이 모두를 감동시켰지요. 그녀는 그 상황조차 교훈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정 회장과 함께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저녁 노을이 백화점 외벽을 물들이고 있었지요. 그때 말순 할머니는 백화점 입구에 새로 설치된 동판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백화점 1호 직원 윤말순 여사, 1972년. 말순 할머니는 그 문구를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인생과 열정이 이렇게 기억되고 존중받는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지요. 정 회장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여사님의 정신이 우리 백화점의 핵심 가치로 영원히 남을 겁니다.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말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의 불쾌한 경험이 오늘의 감동으로 바뀌었지요.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크게 자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지요. 집에 도착하자 손녀 지은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선물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지은이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방을 받아들었지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이런 걸? 말순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지요. 그녀는 지금까지 할머니의 과거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지요.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할머니의 손녀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말순 할머니는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기억하렴,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단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그녀의 인생과 가치가 인정받은 하루였지요.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바뀌어도 진짜 품격은 세월이 감히 지우지 못한다는 것을. 그녀의 삶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